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어른들은 처음엔 모두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어린 왕자의 한 구절입니다. 소개한 글처럼 우리 모두 한때는 어린이였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때가 기억나시나요?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니까 문방구 앞에서 먹었던 불량식품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은 먹고 싶어도 또 그리워해도 찾아볼 수 없는 풍경들. 오늘은 그것들 대신에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또 달콤해지기도 하는 동심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시즌2 첫 회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즌부터 진행을 맡게 된 북팟지기 김영석입니다. 저는 도서관을 즐겨 찾고 바랜 종이 냄새를 사랑하며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청취자분들께 도서관이라는 책 천국을 통해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맑은 소리에 난 눈을 떴었지. 북북북 새로운 소식에 마음 열었어. 도봉구립 도서관. 자, 그럼 시즌2의 첫 순서를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시즌1에서 도서관과 책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셨던 분이죠. 김현희 동화 작가님의 동화생각 코너입니다. 자, 그럼 김현희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오늘 날씨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걸어오셨나요? 아니면 차 타고 오셨어요? 차 타고 왔습니다. 차 타면서 또 자연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 거죠. 네, 예. 꽃잎이 흩날리더군요. 예. 네. 선생님 저기 오프닝 멘트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그 어린 왕자의 한 구절이잖아요. 네네. 어른들은 처음엔 모두 어린이였다. 네.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거쳐 오지 않는 어른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른의 처음은 어린이다. 이게 참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동화 생각 코너를 준비하면서 네. 그러니까는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네.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시죠. 조금 이렇게 혼이 날 수도 있는데 네. 동화하면은 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유치하기도 하고 네. 좀 어린 아이들이나 보는 글이다. 이런 네. 생각도 사실 편견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동화 코너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 네. 어린 왕자를 보다시피 전 세대가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또 거기서 깊은 교훈을 또 얻을 수도 있다.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 어린 왕자는 동화라기보다는 소설이죠, 소설. 근데 어린 왕자가 고전인 이유는 모든 고전은 어른과 아이가 전부 아우를 수 있는 문학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린 왕자를 보면요. 아이가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부단히 동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어린이와 어른과 다 아우를 수 있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동화라고 장르를 딱 하나 규정하기는 힘든 거죠. 그렇죠. 예. 예, 저도 이게 이번 코너를 통해서 또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런 네.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네. 어렸을 때는 물론 동화를 많이 읽었지만 네. 그 저한테 가장 큰 감명을 줬던 것은 네. 그 영화로도 또 나왔던 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이 작품 아시나요? 알죠. 예, 로얄드 달. 달이라는 작가. 예. 영국 작가죠. 네네. 예. 그 로얄드 달이 맛이라는 소설, 유명한 소설도 있고요. 네. 마틸다나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같은 것도 지었을걸요. 네. 그래서 로얄드 달 굉장히 유쾌하죠. 대담하고 신나고 그 뻔뻔스럽
정도로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주인공이죠. 그렇죠. 놀이가 뭐 상상 이상이죠. 맞아요. 네네.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영화로도 이제 마틸다도 영화로 보고 네. 찰리와 초콜릿 공장도 영화로 봤는데 네. 그때는 그냥 단순히 오락성 영화로만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특수효과를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했을까? 네. 또 팀버튼 감독의 상상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아 대단하다 이렇게 네. 봤는데 네. 마지막 그 영화 장면을 보고 제가 느낀 게 네. 야, 이런 감동은 네. 동화를 아동문학을 원작으로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네. 기대어서 네. 나온 감동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게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네. 그 주인공 찰리가 네. 어린 시절에 자신을 그 학대했던 치과 의사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찰리한테 초콜릿이나 사탕을 하나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또 찰리가 초콜릿 공장까지 만들었는데 네. 마지막 장면에 가서 두 사람이 화해를 하거든요. 네. 전 이 치유의 과정을 보면서 네. 아 동화 네. 혹은 아동문학이 갖고 있는 그 깊이와 울림이 아, 예상외로 크고 네.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동화는 치유와 이완의 문학이죠. 이완. 네. 그 이완의 문학이고요. 그림책으로도 많이 어떤 심리 치료하고 그러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네. 아마. 근데 동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0세에서 100세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게 동화고요. 그렇죠. 동심이라는 거는 어떤 시인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모든 문학의 정수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화라는 거는 성인들도 읽어야 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즐겁습니다. 일단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즐거울까요? 일단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단순하게 사는 것. 단순하게 사는 네, 것. 단순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이리저리 재지 않고 네.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 네, 그것도 한 가지죠. 네. 또는 비워내는 거죠. 비워내는 거. 예. 단순한 거는 비워내는 거죠. 그래서 꾸미지 않는 거죠. 또 단순한 거는. 네. 그래서 꾸미다 보면 무거워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무거워지면 마음의 중압감이 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가벼워지는 마음, 동화를 읽고 그러면 가벼워지는 마음. 그러니까 그 현대의 어떤 어른이나 아이들도 좀 가볍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워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란 있잖아요. 계란. 네. 달걀이라 그러나요? 근데 계란의 안전식품이지만 그 계란이 굉장히 무거운 거죠. 왜 무거우냐면 타니칸의 화에서 보면 계란이 그 계란 속에 화를 먹고 산다 그러거든요. 계란을 하나 먹음으로써. 왜 네. 그런지 아세요? 그게 저도 일전에 TV를 봤는데 네. 그 어미 닭이 그 자라는 그 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네, 네. 아주 좁은 케이지에 네. 그 몰아놓고서 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네. 그 항생제를 주사하고 네. 매일매일 알만 낳게 하는 네, 네. 알을 낳는 기계로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계란을 우리가 많이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먹을 거 10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대량 생산을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지고 또 무거워집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적게 먹는 것부터도 좀 더 적게 먹고 이러는 거는 어떨까. 이게 동심이 바로 그런 비워내는 문학이고 단순성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동심의 그 핵심이 되는 단순성. 네, 단순한 네. 것은 채우지 네. 않고 비워내는 것. 네. 또 비워낸다는 것은 또 순수한 것.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을 통해서 그 순수를 배우고 네. 동화가 자연과 아이들을 많이 담아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닮아 있죠. 자연하고 동심하고. 그렇죠.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동화를 더 많이 읽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면은 아동 문학을 읽을 때 네네.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네. 혹은 고려해보고 읽어야 될 특징이나 요소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동화 그 특징이라 하면 제가 이제까지 동화를 쓰고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아이들한테는 물알론적인 사고가 있다. 아, 한 가지 특성하고요. 선생님, 그다음에 예. 우랄론적인 네. 사고라고 한다는 네. 거는 그 사물을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뭐 사물을 살아있는 예를 들어 풀을 보면 이따 네. 권정 선생님의 어떤 동화를 소개해 볼 건데요. 네. 풀 하나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은 물론 살아있죠. 근데 저희 아이를 어렸을 때 키울 때 보면 콘센트 그 눈이 2개 있잖아요. 네. 콘센트. 이걸 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필통도 그런 거죠. 네. 필통아, 너 이렇게 누워있니? 좀 일어서서 걸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아이의 마음이고 동심이거든요. 그게 물알론적인 사고입니다. 어린 왕자가 장밋꽃하고 또 여우하고 대화하는 것도 네네. 이런 것도 동심의 시선에서 네. 봤기 때문에 가능한 대화였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물알론적인 사고의 어떤 바탕이 되는 거죠. 네. 저 동화 속에는 놀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요? 실컷 놀고 나오는 거 이런 거 놀이가 들어 있고요. 그 바탕에는 이제 동심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동화의 특성 3가지 하면 물알론적인 사고, 놀이, 동심 이 3가지가 굉장히 주축을 이루는 게 동화죠. 여기에 한 가지 네, 이제 네. 저 같은 이제 그 동화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른이 네, 한 가지를 네. 좀 추가한다면 네. 저는 상상력을 또 말하고 싶어요. 상상력이죠. 예, 예. 상상력. 또 상상력의 끝판왕 아이콘이 하나 있죠. 네네. 선생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 힌트는 네. 죽은 깨 예. 그리고 고아소녀 수다쟁이입니다. 저 알죠. 알죠. 죽은 게 가득한 얼굴, 긍정의 아이콘, 빨간 머리 앤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빙고. 그러니까 제가 빨간 머리 애니라는 캐릭터는 네. 남자애들 여자애들 상관없이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네. 꿈을 잃지 않는 그런 네. 희망 네. 그리고 늘 상상을 하잖아요. 상상하죠. 상상도 긍정적인 상상을 합니다. 예.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네. 그 빨간 머리 앤을 좋아하고 그 행간마다 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상상이 실현되는 건 즐거워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문구도 있어요. 방금 N으로 빙의하신 것 같아요. 네네. 또 하나 제가 생각이 나는 거는 네.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막 이러면서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이건 진짜 예. 아이다운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어른들에게 이건 정말 예. 지옥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의 아이콘 N이라고 빨간 머리 N이라고 말할 수 네네.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선생님 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청취자분들께 네, 네, 그 동심을 네. 일깨워줄 수 있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린다면. 그게 아까 권정수 선생님의 동화 하나님의 눈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하면 네, 강아지똥과 몽실언니 네, 네. 이런 몽실언니. 작품으로 널리 정말 좋은 알려졌는데요. 작품이죠. 네. 네. 예. 그 권정수 선생님은요, 굉장히 정말로 비우고 사신 분의 한 분이에요. 교회 정직이로 내내 생활하셨고, 네. 또 정말 그 방 하나에서 그렇게 사신 분이고, 네.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리고 그런 온고료도 어떤 불우한 애들한테 한원시키고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비우는 삶이죠. 네. 직접 여기, 실천하신 분이네요. 네, 실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은 어떤 그 권정 선생님의 단편집 모음집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눈물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선생님 이 줄거리가 간략히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토끼입니다. 네. 토끼인데 이제 우리 새끼 밥을 먹듯이 토끼가 이제 풀 무슨 뭐 댕댕이 풀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풀아풀아 너 먹어도 되니? 그러면 안 돼. 누구나 다 그러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배가 고프겠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늘을 보고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뭘 먹고 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토끼한테 예. 토끼풀을 산더미 같이 내려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은 네네. 뭐 기독교적인 하나님, 뭐 천주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은 좀 뭐랄까 보편적인 하늘을 말한 것 네네. 같아요. 하나님에서 뭐라 했냐면 보리수 나무 있으라고 보리수 네. 보리수 나무 있으라고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빛 조금 마시고 살지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토끼가 뭐라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토끼는 아이라고 상징하는 거죠. 아직은 안 된단다. 너처럼 남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오면 금방 그렇게 될 수 있단다. 하지만 사람들은 길을 써가면서 남을 해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나 봐요. 그렇죠.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담겨 있죠.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면 정말 좋은 작품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아침 햇빛 조금 마시고 살지 그러거든요. 이 조금하고 동심하고 통합니다. 조금이라는 게 비워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조금 마시고 살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너무 좋고 예. 요즘 21세기를 과잉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죠. 뭔가 비워내고 네. 또 소비를 적게 지향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적인 사고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네. 제가 선생님이 설명을 듣기 전에 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야, 토끼는 그럼 뭐 죽으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이제 어른적인 사고잖아요. 네, 네, 네. 이성적인 사고, 네. 뭔가를 해결하려고 네, 하는 사고. 네. 근데 이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참 중요하다. 중요하죠. 예. 요즘 이제 쓰레기 봉지 뭐 수거를 안 해간다 막 난리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비워내면 그것도 줄일 수 있지만 환경도 조금 더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비워내는 어떤 문학, 네. 동심의 문학, 아동 문학이죠. 네, 맞습니다. 홍보대사 같아요. 오늘 홍보 톡톡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 스토리를 읽고서 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할지라도 네. 그 첫걸음은 네. 작은 양보와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것. 이 토끼의 마음에 네. 그 주변의 것들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또 자기 희생을 기꺼이 하려는 그런 희생정신. 네. 이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노량진역에 다녀왔는데 네. 거기서 그 환경이 깜짝 그 변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컵밥거리가 생겼더라고요. 네. 근데 아주 예전에 제가 찾아갔을 때는 컵밥거리가 굉장히 무질서하고 네. 좀 지저분한 편이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음식은 맛있었지만 네. 제가 먹으면서도 여기가 좀 정비가 필요하겠다 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 갔을 때는 그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진 걸 보고 제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 행정구청하고 네. 그 상인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네. 그런 깨끗한 거리를 조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네. 작은 양보를 통해 그 실마리가 풀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게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선생님 모시고 네. 성인에게도 왜 동화가 필요한지 네. 그리고 동심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선생님 보내드리기 전에 제가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떨린데요. 선생님은 네. 언제 가장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돌아가고 싶다는 것보다는 현재를 잘 살자. 네. 현재를 근데 좀 비워내며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동 문학과도 맞닿아 있는 거죠. 네. 단순하게 살아보자. 단순하다는 건 비워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워낸다는 거는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삶. 그래서 문득 지금 생각나는 게 소설 박성원의 하루라는 소설이 생각나요. 예. 하루를 잘못 살아갖고 너무너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를 좀 잘 살면
내일도 잘 살게 되고 또 내일이 또 하루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잘 살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그러면 비워내는 거. 그러니까 이 동화에서 소개된 것도 있지만 그 동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른들이 좀 비워내고 그 아이들한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가벼워지는 거죠. 네. 삶이. 선생님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네.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네. 관계 속에서 사랑을 찾고 네. 네. 그럼으로써 또 비워내고 네. 자연을 닮아가는 것. 네. 이것이 동화에서 그려내는 너무 예, 똑똑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이고 네. 더불어서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될 네, 그런 네. 점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그럼 저는 네. 언제가 가장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지금 언제? 저는요 매일매일은 아니고요. 네.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은 무슨 날인지 알 것 같아. 모든 청구서와 네. 카드 결제일이 맞춰져 네. 있는 날인데요. 네, 네. 제 잔고가 해체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네. 그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네. 또르륵 얼굴 봐서 올라가면 네. 다시 밑으로 떨어지고 네. 이런 인생의 반복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앤처럼 네. 꿈을 갖고 네. 밝은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아, 상상하고. 예, 오늘 네. 그런 교훈을 안고 네. 가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고요. 네. 지금까지 김현희 동화 작가님의 동화생각 코너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요. 인생이란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힘든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꿈꿨던 앤처럼 또 하나님의 눈물에 나온 산토끼처럼 주변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만나기만 하면 늘 웃어주던 짝꿍, 그 친구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길을 가다가 그 친구를 보면 지금이라도 활짝 웃어주실 것 같죠?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그 친구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이 가기 전 싱그러웠던 여러분의 그 미소를 한 번쯤 떠올려 보기 바라며 오늘 코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하나님의 눈물은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봉아이나라 도서관, 항마을 도서관, 도봉기적의 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첫 방송이라 진행 내내 많이 떨렸는데요. 더불어서 제게는 아주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작은아마 위안과 희망을 주는 방송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는 4가지 사물로 온전한 책 읽기 여정을 떠나는 사물놀이 리딩 2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